생애주기별 금융생활 가이드 학자금 마련하기. 드디어 힘든 재수생활은 끝나고 행복만 남았다. 왜 이렇게 방정 맞아? 이 누나는 네가 그런 생각만 하는 게 고민이다, 고민이야. 누나,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재수생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냐고. 365일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서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나 이제 힘들게 공부한 만큼 고민 없이 살 거야. 그런 철없는 소리 좀 그만해. 너는 공부만 하느라 몰랐지. 아빠가 네 등록금 마련한다고 얼마나 힘들게 일하셨는지 알아? 진짜? 아빠가 네 등록금 마련한다고 대출까지 받으셨어. 금리도 높은 대출이라는데. 내 등록금 내가 마련하고 싶은데 아빠를 도와줄 방법 없을까? 방법이 없긴 왜 없어. 금융 멘토님을 만나보면 되지? 금융 멘토님? 대학 진학에 행복한 꿈을 꾸는 시간도 잠시. 학자금 마련으로 고민에 빠진 고민이의 사연을 보았는데요. 고민이의 사연처럼 사실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부담하고 있으므로 부모가 자녀에게 투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학 등록금은 가계 경제에 큰 부담이 되기도 하므로 가능하다면 대학생 스스로가 학자금을 마련하는 게 좋겠죠? 오늘의 주제는 학자금 마련하기입니다. 학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 장학금부터 아르바이트, 학자금 대출 제도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 대학 학자금의 부담. 2022년 우리나라 청년층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70%로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OECD 교육지표 교육수준별 상대적 임금에 따르면 고등학교 졸업자의 임금을 100으로 할 때 대졸자의 임금이 매우 높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높은 임금은 대학에 진학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일 텐데요. 대학 교육에 드는 비용이나 취업난, 고용불안 등의 요인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봐야 합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연간 평균 대학 등록금은 국공립대학교 420만 원, 사립대학교 757만 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가계가 부담을 느끼기에는 충분한 금액이며 등록금 외에 교재비, 자취비용, 용돈 등을 감안한다면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처럼 대학 등록금에 대한 부담 때문에 부모님께 도움을 받아 등록금을 마련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대학생의 61%가 부모님의 도움으로 등록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자녀의 교육비가 소득에 비해 부담이 된다고 응답한 가구가 58%였고 60대 이상 가구는 대학생 자녀 학교 납입금이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녀의 대학 학자금이 가계 부담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챕터 2. 학자금 마련. 학자금이 가계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대학생 스스로가 학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이 가장 좋겠죠. 학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장학금을 받거나 아르바이트, 학자금 대출 제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먼저 장학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에서 국가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등이 있고 대학생들에게 방학기간 중 근로기회를 제공해주는 국가근로장학금, 중소, 중견기업 취업희망자 및 예비창업자를 위한 중소기업 취업연계장학금, 고졸 후 직장에 다니며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을 위한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도 있습니다. 국가장학금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 장학제도를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은 아르바이트인데요.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대학 재학 기간 중 직장을 체험한 청년층 비율은 43%였고 이 중 시간제 취업이 74%였습니다. 비싼 등록금, 취업난으로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를 계속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 최저임금 이하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최저임금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여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학자금 대출 제도입니다. 학자금 대출의 경우 생애 최초의 대출 경험이자 신용과 연관되어 있는 중대한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사전에 대출 및 신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학자금 대출 업무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담당하고 있고 현재 시행하는 학자금 대출 제도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3가지입니다. 학자금 대출 시 유의해야 될 사항은 학자금을 받는 채무자가 대부분 학생이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금융거래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여 신용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면서 대출금이 연체되거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꼭 주의해야 합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일반 상환 대출자 중 경제적 곤란자 등에게 대출 원리금을 유예해주는 제도, 과거 상대적으로 고금리였던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의 일반 상환 대출로 전환해주는 제도도 시행하고 있으니 학자금 대출에 대한 다양한 정보는 한국장학재단에서 확인하여 적절히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학자금 마련하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의 내용을 콕 집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학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장학금, 아르바이트, 학자금 대출 제도가 있는데요. 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과 각 대학교에서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꼼꼼하게 알아본 후 신청하기. 아르바이트는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것에 대한 대가이므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 마지막으로 학자금 대출은 신용과 연결되는 중대한 의사결정이므로 사전에 정보를 충분히 알아본 후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하도록 합시다. 오늘 배운 내용 꼭 기억해 주세요. 생애주기별 금융생활 가이드 학자금 마련하기. 감사합니다.